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유명한 책이죠. 신뢰에 관한 여러 글들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신뢰?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뢰라는 게 그냥 뭐 개인적인 믿음 이런 걸 넘어서서요. 한 국가의 경제 또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1995년에 나왔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를 던졌죠. 후쿠야마는 여기서 신뢰를 단순히 사람들끼리 믿는 거 이걸 넘어서 봤어요. 뭐랄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보통은 정직하고 또 협조적으로 행동할 거다 하는 어떤 기대감. 아, 기대감. 네. 이걸 이제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 본 거죠. 이게 부족하면 경제 발전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사회적 자본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 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까요? 그 후쿠야마가 나는 고신뢰 사회, 저신뢰 사회의 비교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후쿠야마는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믿으니까요. 굳이 복잡한 계약서 쓰거나 뭐 서로 감시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죠. 변호사 비용, 뭐 소송 걱정 이런 거 없이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어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바로 고신뢰 사회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가족이나 뭐 친구 이런 좁은 관계를 넘어서는 신뢰가 있으니까 지멘스나 도요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신뢰 사회는 어떤가?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런 사회는 신뢰라는 게 주로 이제 가족, 친척, 아니면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좁은 범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큰 조직을 만들려면 개개인의 신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서주거나 아예 직접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때로는 비효율이나 정경 유착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고요. 미국의 경우는 좀 흥미로웠어요. 원래는 고신뢰 사회였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죠. 거기가 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미국은 뭐랄까 자발적인 시민 참여나 이런 결사체 문화가 되게 강한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후쿠야마가 책을 쓸 당시에는 뭐 소송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에 좀 덜 참여하는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쩌면 미국의 그 고신뢰 지위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아, 신뢰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군요. 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화적인 배경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서구의 개신교 윤리 같은 게 사회적 연대에 도움이 됐다고 본 반면에 유교 문화권은 좀 달랐다는 거죠. 네, 유교 문화권,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 강한 가족주의가 오히려 사회 전체로 신뢰가 퍼져나가는 데는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아, 가족끼리는 끈끈한데 그게 밖으로 확장이 잘 안 된다는. 그렇죠. 다만 일본은 좀 예외로 봤어요. 거기는 또 다른 공동체 정통이 있어서 그게 공적인 신뢰로 잘 발전했다고 봤고요. 한국에 대한 진단도 있었네요. 당시에 저신뢰 사회로 분류하면서 재벌 중심의 가족 경영 같은 걸 지적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는 또 다른 평가를 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해요. 후쿠야마의 진단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2020년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를 들면서 이건 정부와 시민 간의 어떤 수직적 신뢰가 잘 작동한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오, 시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군요. 그럼요. 신뢰의 모습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비판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신뢰 사회라고 했던 한국이나 프랑스도 경제적으로 꽤 성공했는데 이런 건 후쿠야마 이론이랑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요. 국가 분류가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도 있고.
아,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후쿠야마의 분석이 좀 뭐랄까 문화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도나 정책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좀 놓쳤다고 비판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뢰 사회로 분류된 나라들의 경제 성과 같은 건 사실 그의 이론만으로는 딱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라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사회가 굴러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름칠 역할을 하는지 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후쿠야마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로버트 퍼트남 같은 다른 학자들도 계속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잘 못 느끼지만 사실은 사회 발전의 아주 근본적인 동력인 신뢰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죠.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사회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는 이 신뢰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후쿠야마가 책을 썼던 그 1990년대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특히 이 디지털 시대, 온라인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신뢰 또는 어쩌면 새로운 형태의 불신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